우리 삶의 기쁨을 넘어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된 반려동물.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돌보지만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질병이 조용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스스로 아픔을 표현하기 어려운 반려견의 몸속에서 서서히 발현되는 담낭 점액종이 바로 그중 하나인데요. 조용히 다가와 반려견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뒤늦게 발견될 경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담낭 점액종이 어떤 질환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펫 이수민입니다. 오늘은 수의사 한진수 선생님과 함께 강아지 담낭점액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강아지 담낭점액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강아지 담낭은 정확히 어떤 기관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담낭은 간 바로 아래쪽에 붙어 있는 작은 주머니 같은 기관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했다가 강아지가 식사를 하면 소장을 자극해 담즙이 분비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담즙은 지방을 소화하는 데 꼭 필요한 소화액이기 때문에 담낭은 소화 과정의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화에 중요한 기관인데요. 이 담낭에는 어떤 질병들이 생길 수 있나요? 담낭에는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담석, 담즙 정체, 담관 폐색,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담낭 점액종입니다. 그 이외에도 염증성 질환이나 드물게 종양도 생길 수 있어서 주기적인 초음파 검진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이 담낭 한 곳에서만 해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이 담낭 점액종, 정확히는 어떤 질환인가요? 담낭 점액종은 말 그대로 담낭 안에 점액이 과도하게 쌓이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인 담즙은 묽은 액체인데 이 질환은 마치 젤리처럼 끈적한 점액이 담낭 안에 뭉쳐서 고여 있게 됩니다. 이 점액이 배출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면 담낭벽이 얇아지다가 결국 담낭벽을 뚫고 나오거나 담낭벽이 완전히 찢어지는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서운 질환인데 그렇다면 이 담낭 점액종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식이 원인, 호르몬 이상, 고지혈증, 유전적인 소인이나 특정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담낭 점막 내에 점액 분비 세포가 과도하게 발달하게 되면 담즙 성분이 끈적해지고 점액이 배출되지 않아 담낭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호자들이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초기에는 보호자나 수의사가 알 수 있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병이 진행되면 구토, 식욕 부진, 무기력증, 복통이나 심한 경우엔 황달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복부를 만졌을 때 불편해하거나 등을 구부리고 웅크리는 자세를 자주 보인다면 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담낭 문제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도 알 수 없고 증상도 막 뚜렷하지 않은 만큼 초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초기에 발견되지 못하면 많이 위험한 질환일까요? 병이 진행이 많이 된 이후에는 수술을 한다고 해도 예후가 좋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치료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만약에 담낭 점액종에 걸린다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되나요? 병증이 완전히 초기라면 약물 치료로 경과를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낭벽이 얇아지거나 담즙이 셀 가능성이 보인다면 수술적으로 담낭의 적출이 필요합니다. 담낭이 터지고 난 이후에는 수술적으로 제거해도 사망 가능성이 높아서 담낭 점액종으로 진단된다면 증상이나 단계에 따라 수술을 미리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네, 많은 분들이 수술을 복강경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수의학에서 담낭 절제술은 위험도가 높아서 완전 개복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복강 내 염증이나 누출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함께 세척하고 수술 중 십이지장으로 연결되는 담관의 개방 여부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전 혈액검사, 영상검사로 전신 상태를 반드시 체크하고 진행합니다. 선생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게 담낭이 소화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강아지들이 담낭을 절제했을 때 살아가면서 크게 불편한 건 없을까요? 다행히도 강아지들은 담낭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에서 계속 담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후에 담즙을 한 번에 분비하는 기능만 없을 뿐 일상생활이나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을 소화하는 담즙의 분비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지방 함량이 높은 식습관만 조절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회복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강아지들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을 때 바로 수술부터 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담낭 점액종으로 진단이 된다면 수의학적으로는 수술을 권장드리는 게 맞습니다. 다만 담낭 점액종 자체가 노령성 질환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런 친구들은 담낭 점액종 이외에도 만성 췌장염이나 심장병 혹은 신부전 등 기저질환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을 하는 게 좋지만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내과적인 처치를 먼저 진행한 이후에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그때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후가 조금 무서운 그런 질환이네요.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그에 맞는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9살 된 저희 토이푸들이 얼마 전 담낭 점액종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술 후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또 집에서는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걱정이 많습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아마 이 담낭 점액종 진단을 받은 보호자라면 가장 걱정이 많은 부분일 것 같아요.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또 어떤 점들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수술 후 입원 기간은 대개 3에서 5일 정도이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보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퇴원 후에는 식욕, 배변 상태, 통증 반응, 수술 부위를 꾸준히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지방 함량이 낮은 식단을 유지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휴식을 충분히 취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부분이 수술 후 회복을 위해 기호성이 좋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주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는 8살 된 시추인데요. 몇 달 전 담낭 점액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수술이 두렵기도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치료를 미루고 있는데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많이 위험할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혹시 이렇게 치료를 미루게 되면 위험이나 합병증은 없을까요? 담낭 점액종은 겉보기엔 증상이 없더라도 언제 갑자기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질환입니다. 수술을 미루다가 병증이 진행되어 담즙이 복강으로 누출되고 복막염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 기능 저하나 황달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진단 시에 담낭벽이 얇아져 있거나 담즙의 누출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치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퀴즈를 풀면서 강아지 담낭 점액종에 대해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바로 그럼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담낭 점액종은 소형견에게 더 많이 생긴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소형견은 대형견에 비해 담낭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점액이 더 쉽게 찰 것 같거든요. 그래서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실제로 시추, 토이푸들, 요크셔 테리어나 말티즈 같은 소형견에서 더 많이 진단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소형견을 훨씬 많이 키우는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 유전적인 소인과 함께 식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인, 대사질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형견 키우는 분들은 특히나 더 조심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앞서서 노령성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나이가 많이 들면 무조건 생기는 질환일까요? 보통은 7살 이상 중년 이후에 발병률이 증가하고 건강검진에서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연령에서는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활동량이 많아서 큰 문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고지방 위주의 식습관이나 신진대사 저하, 활동량 감소 등의 이유로 담낭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강아지들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식습관과 꼭 운동을 병행해야겠네요. 그리고 노령견이라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초음파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바로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담낭을 떼어내면 재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담낭을 떼버리면 아예 점액이 쌓일 공간이 없으니까 재발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O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담낭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에서 재발은 없습니다. 다만 담낭에서 십이지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담관이나 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담낭을 적출했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인 추적 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담즙이 분비되는 담낭을 절제하면 그래도 다른 기관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담즙은 간에서 생성하고 담낭에서 저장했다가 십이지장으로 분비를 하게 되는데 중간 저장 단계인 담낭이 없어지면서 간에서 직접 바로 십이지장으로 담즙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이 좀 적어지는 양상을 보이고요. 그리고 지방분해 효소는 담즙뿐만 아니라 췌장액도 있기 때문에 췌장액이 조금 더 십이지장으로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다른 기관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예율을 꼭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담낭 절제술을 받은 강아지는 만성 췌장염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치료를 잘 받아도 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 이후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호자분들은 어떤 점을 특히 신경 쓰면 좋을까요? 회복기 이후에도 몇 가지는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지방 함량이 낮은 식단, 그리고 과식 방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 기능과 담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나이가 들면서 다른 내분비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췌장이나 갑상선, 부신 기능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식습관 관련한 것들이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고 관리에 중점적이기도 합니다. 닭가슴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호성이 높은 음식들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또 공복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건강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게 위험할 수 있겠네요. 보호자분들이 생활 습관이나 강아지들의 생활 패턴 때문에 하루에 한 끼나 두 끼 이 정도 먹는 친구들이 흔한데요. 담낭 절제술을 한 친구들은 하루 3끼 정도 조금씩 자주 먹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나 의심되는 행동을 보인다면 병원에 빨리 오셔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크닥터펫 오늘은 한진수 선생님과 함께 강아지 담낭 점액종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반려동물을 위한 더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